1948년 이전에는 편견 때문에 연구원들이 종종 의학실험에서 잘못된 결론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환자들에게 효과가 좋을 거라 생각하는 신약을 준 의사들이 연구조사를 진행하고 이 신약의 효과에 대한 판단을 의사들이 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비록 환자들을 실험그룹과 통제그룹으로 나누었지만 알게 모르게 여전히 가장 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를 통제군에 배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신약의 효과가 훨씬 더 좋아 보이는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환자 선별 과정에서의 이 같은 편견이 실험 자체의 공정성을 손상시켰습니다. 연구원들에게 있어서 또 다른 문제점은 누가 실험군이고 누가 통제군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약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려 할 때 이들은 누가 신약 치료를 받았는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사실이 판단에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신약 개발 및 치료 테스트에서 편견이 큰 문제가 되고 있음을 점점 더 많은 연구원들이 깨달았다. 그래서 1948년 영국 연구원들은 편견이 실험 결과를 망치지 않도록 신약을 연구하는 방법을 고안해냈다. 이 영국 연구원들은 항생제인 스트랩토마이신이 폐결핵에 효과가 있는지 알아내고자 했다. 107명의 환자를 무작위 추출한 후 52명의 환자는 통제군으로 두고 55명은 실험군으로 두어 스트랩토마이신을 복용하게 했다. 실험 후반부에 두 그룹을 조사해보았다. 한 그룹에서는 7%의 환자가 사망했고 다른 한 그룹에서는 27%의 환자가 사망했다. 이를 실험 초기 단계와 비교하여 7% 그룹의 환자들이 폐의 경과가 더 좋아졌음을 확인했다. 그들이 바로 약을 복용한 그룹이었다. 지금은 당연히 보이는 이 방법은 어떤 장점이 있었을까? 이 무작위 추출 통제 실험에는 판단, 희망, 꿈 및 기대를 의학 실험에서 배제한 것이었습니다. 환자를 두 그룹에서 무작위로 뽑았을 뿐 아니라 연구원들 스스로도 어느 환자가 실험군이고 누가 통제군에 속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실험 후반부에 두 그룹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한 그룹에서는 7%의 환자가 사망했고 다른 한 그룹에서는 27%의 환자가 사망했습니다. 방사선과에서 엑스레이로 폐를 찍어 실험 초기 단계와 비교하여 환자 몸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7%의 환자가 발생한 그룹의 환자들에게서 폐의 경과가 더 좋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방사선과 측에서도 어느 환자가 통제군이고 어느 환자가 실험군인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온 후에야 연구원들은 어느 그룹이 통제군이고 어느 그룹이 실제로 스트랩토마이신을 복용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망률이 7%였던 그룹이 스트랩토마이신을 복용한 것입니다. 만약 한 의사가 전신불수인 환자를 다시 정상인처럼 걸을 수 있도록 하는 치료를 했다고 주장할 경우 자신의 치료법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복잡한 연구조사를 하길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신불수인 환자가 자신의 사무실 밖으로 걸어 나오는 것만으로 자신의 치료법이 효과가 있음을 충분히 증명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학치료 효과는 그다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심장마비를 10% 정도 예방할 수 있는 심장약은 수천 명의 목숨을 살릴 것이지만 만약 연구원이 이 약을 일부 환자에게만 복용시킬 경우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 약의 장점은 크게 부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